저는 재활의학 분야에서 30년 동안 현장을 지켜온 트레이너입니다. 그동안 수백 명의 회원들을 직접 트레이닝하면서 안타깝게도 잘못된 운동 습관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지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특히 60대부터는 몸이 운동에 반응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50대 때까지 괜찮았던 방식이 60대 이후에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육은 매년 1 내지 2%씩 줄어들기 시작하고 혈관 탄성은 눈에 띄게 떨어지며 운동 후 회복에 걸리는 시간도 젊을 때의 2배 가까이 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가 달라졌는데 예전 방식 그대로 운동하시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은 저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노후에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운동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고 영상 뒷부분에 집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준비 운동 없이 바로 달리기. 스트레칭은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 생각은 인대 파열 혹은 심장 돌발 상황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60대 이후의 근육과 관절은 이미 수십 년의 사용으로 닳아있는 상태입니다. 유연성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관절을 감싸는 힘줄과 인대도 탄성을 잃어가는 시기입니다. 차가운 상태의 근육에 갑작스러운 고강도 자극을 주면 회복조차 힘든 손상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거기에 60대에는 아침 시간대 혈압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서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달리기 시작하면 혈압이 급격히 치솟으면서 심혈관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제 트레이닝 센터 회원이신 65세 남성분이 달리기 모임에 나가셨다가 준비 운동 없이 바로 출발하셨어요. 500m도 못 가서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하셨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해보니 일과성 심근 허혈 소견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운동 전 최소 10분에서 15분은 동적인 준비 운동을 하세요. 60대 이후에는 50대보다 준비 운동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잡으셔야 합니다. 제자리 무릎 들기, 발목 돌리기, 팔 크게 돌리기, 허리 좌우로 천천히 비틀기. 이 4가지를 각각 1, 2분씩 하시면서 몸의 온도를 서서히 올리세요. 달리기 자체도 처음 5분은 빠르게 걷는 것으로 시작하시고 그 이후에 속도를 조금씩 올리세요. 둘째, 무거운 짐 나르기를 운동이라고 착각하기. 이사, 텃밭 농사, 대형 화분 옮기기, 손주 짐 들어주기. 이런 걸 하고 나서 오늘 운동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건 운동이 아니라 관절과 척추 파괴 작업입니다. 계획된 근력 운동은 몸이 준비된 상태에서 적절한 무게로 올바른 자세로 균형 잡힌 자극을 주는 겁니다. 반면에 이사짐을 나르거나 무거운 화분을 옮기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무게를 준비 없이 어색한 자세로 드는 행동입니다. 60대 척추 디스크는 이미 수분이 빠져나가 충격 흡수 능력이 30대의 절반 이하입니다. 여기에 갑작스러운 하중을 주면 디스크가 버티질 못합니다. 68세 여성 회원분이 봄맞이 대청소를 하시면서 무거운 이불과 짐들을 혼자 이리저리 옮기셨어요. 그날 저녁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다음날 걷지도 못하셔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MRI 찍어보니 3번, 4번 요추 디스크 탈출이었습니다. 그분 반년 가까이 재활을 받으셨어요.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여러 번에 나눠 옮기셨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앞으로 무거운 물건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손수레와 카트를 이용하세요. 혼자 해야 한다면 절대로 한 번에 다 옮기려 하지 마시고 작게 나눠서 여러 번에 옮기세요. 60대 허리는 한 번 나가면 되돌리는데 최소한 몇 달 이상 걸립니다. 셋째, 통증을 참으며 운동 계속하기. 참아야 강해진다. 아픈 게 느껴져야 운동 효과 있다. 이 말은 20대 운동선수에게도 위험한 말이지만 60대에게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말입니다. 60대의 통증은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이 나이대의 관절이 아프다는 것은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연골 마모, 관절염 진행,
또는 골밀도 저하로 인한 피로골절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60대 여성은 폐경 이후 골밀도가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통증을 참고 운동을 계속하면 피로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드물지 않습니다. 골절은 60대에게 단순한 부상이 아닙니다. 회복 기간 동안 근육이 급격히 줄어들고 이것이 전반적인 신체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회원 중 62세 여성분은 무릎이 좀 아파도 참으면 나아지겠지 하면서 넉 달 동안 계속 러닝머신을 달리셨어요. 나중에 오셨을 때 이미 반월상 연골이 심하게 닳아 있었고 추가 검사에서 무릎 골밀도도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수술을 받으셔야 했고 재활까지 합치면 총 8개월 이상 허비하셨습니다. 통증은 이겨내는 게 아니라 원인을 찾아 없애는 겁니다. 넷째, 무더위 속 야외 운동. 자전거, 걷기, 가벼운 등산 모두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한여름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사이 야외에서 하는 것은 60대에게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60대 이후에는 체온 조절 기능이 눈에 띄게 저하됩니다. 땀샘의 소화 기능이 줄어들어 땀 배출이 느려지고 피부로 열을 방산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문제는 이 모든 기능 저하를 본인 스스로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운 줄 모르고 계속 운동하다가 열사병이 오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 열사병 발생률은 30대의 3배 이상이며 한 번 열사병이 오면 장기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년 여름 저희 운동 모임 회원이신 66세 남성분이 오후 1시에 공원에서 빠르게 걷기를 하셨다가 길가 벤치에서 쓰러지셨어요. 체온이 40도까지 올랐고 구급차로 이송되셔서 중환자실에서 이틀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 전혀 덥다는 느낌을 못 받았다는 거였어요. 그게 노후에 오는 체온 조절 기능 저하의 무서운 점입니다. 경고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름 야외 운동은 오전 7시 이전 혹은 오후 6시 이후에만 하세요. 기온이 30도를 넘는 날에는 야외 운동 자체를 포기하고 실내로 대체하시는 게 맞습니다. 야외에 나가실 때는 반드시 물병을 챙기시고 30분마다 한 컵씩 의식적으로 마시세요. 60대는 목이 마르지 않아도 탈수가 이미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5번째, 유연성 운동을 아예 안 하기. 나는 근력이랑 유산소만 하면 충분해. 60대에게 이 생각은 낙상과 골절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60대 낙상은 단순한 넘어짐이 아닙니다. 골밀도가 저하된 60대 뼈는 넘어지는 충격으로 골절이 발생하기 쉽고 특히 고관절 골절은 60대 이상에서 회복이 매우 어려우며 이후 전반적인 신체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낙상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유연성 부족입니다. 관절 가동 범위가 줄어들면 걸을 때 발이 충분히 올라가지 않아서 조금만 걸려도 넘어지고 넘어질 때 몸이 순간적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그대로 바닥을 짚게 됩니다. 64세 여성 회원분이 열심히 저와 운동하시면서도 마무리 스트레칭은 항상 건너뛰셨어요. 그냥 집에 가서 쉬겠다고 하시면서요. 어느 날 마트 주차장에서 살짝 턱에 걸리셨는데 순간 몸이 반응을 못해서 앞으로 쭉 넘어지시며 손목과 무릎을 동시에 다치셨습니다. 손목은 골절이었고 수술과 재활에 6개월이 걸렸습니다. 운동이 끝난 후에는 10분에서 15분씩 마무리 스트레칭을 반드시 하세요. 60대는 50대보다 스트레칭 횟수와 유지 시간을 조금 늘려야 효과가 납니다. 특히 고관절,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종아리, 발목을 집중적으로 늘려주세요. 이 네 부위의 유연성이 낙상 예방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60대 이후 스트레칭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자, 이제 위험한 습관은 다 아셨으니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동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60대 이후에게는 헬스장보다는 오히려 집이 편하고 더 안전한 운동 공간입니다. 필요한 건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요가 매트입니다. 60대 무릎과 손목은 얇은 매트로는 충격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두께가 최소 8mm 이상인 것으로 고르셔야 됩니다. 바닥에서 스트레칭하거나 가벼운 근력 운동할 때 관절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둘째, 저항 밴드입니다. 60대에게는 가장 강도가 약한 노란색 밴드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강한 밴드 쓰시면 어깨나 팔꿈치에 부담이 갑니다. 이 밴드 하나로 팔 등, 허벅지 근력 운동을 전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부터 본격화되는 근감소증을 막는데 저항 밴드 운동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셋째, 미끄럼 방지 실내화입니다. 60대에게 실내화는 이건 단순한 편의용품이 아닙니다. 집안이 낙상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공간이고 양말만 신고 매끄러운 바닥에서 움직이다가 미끄러지면 골절로 직행합니다. 자, 그럼 노후에 집안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하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 이것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아침 7시 침대 위에서 관절 예열하기. 눈을 뜨신 후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60대는 8시간 동안 누워 계시면서 혈액이 아래쪽에 쏠려 있는 정도가 50대보다 훨씬 심합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뇌로 가는 혈액이 순간적으로 부족해지면서 기립성 저혈압으로 그 자리에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대신 누운 채로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 펴는 동작을 천천히 20번 반복하세요.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5번씩 돌려주시고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겼다 놓는 동작도 10번 해주세요. 그런 다음 침대 끝에 앉아서 30초 정도 가만히 앉아 계세요. 혈압이 안정된 후 천천히 일어나시고 반드시 벽이나 가구를 짚고 일어나세요. 이 7분 동안의 운동이 아침 낙상을 막아주는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오전 10시 평지 걷기. 해가 충분히 뜨고 기온이 안정된 오전 10시 이후에 나가세요. 노후의 이른 새벽 운동은 혈압이 불안정하고 체온이 낮은 이중 위험이 있습니다. 걷는 속도는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정도로 유지하세요. 경사진 곳은 가능하면 피하시고 평탄한 공원 산책로나 둘레길 위주로 걸으세요. 오후 3시 저항 밴드 운동. 의자 등받이를 한 손으로 잡고 반대 손으로 밴드를 당기는 동작 10회, 2-3세트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2세트로 시작하시고 한 달 후 몸이 적응되면 3세트로 늘리세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호흡입니다. 힘을 쓸 때 절대 숨을 참으시면 안 됩니다. 60대 혈관은 탄성이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숨을 참고 힘을 쓰면 혈압이 순식간에 폭등해서 뇌혈관에 직접적인 위험이 생깁니다. 운동 중 거울을 보시면서 등이 굽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고 턱은 당기고 등은 펴고 하시는 겁니다. 저녁 8시 마무리 스트레칭 하기. 저녁 식사 후 2시간쯤 지나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발을 반대 무릎 위에 올리고 상체를 앞으로 천천히 숙이세요. 고관절이 당기는 게 느껴지면 40초 유지하시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하세요. 그 다음 두 발을 앞으로 쭉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허벅지 뒤쪽을 늘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벽을 짚고 서서 한쪽 발을 뒤로 뻗어 종아리 근육을 늘려주세요. 이 세 가지 동작이 낙상 예방에 가장 직접적으로 효과 있는 스트레칭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노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운동 습관 5가지. 1. 준비 운동 없이 달리기. 2. 무거운 짐 혼자 나르기. 3. 통증 참고 운동 계속하기. 4. 무더위 속 야외 운동. 5. 유연성 운동 생략.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딱 2가지만 먼저 시작하세요. 눈 뜨면 침대 위에서 7분 동안 발목과 무릎 움직이기, 그리고 식탁 의자 옆에 노란 밴드 걸어두고 하루 한 번 10회씩 당기기. 이것만으로도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운동은 더 힘들게, 더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노후 운동의 진짜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안전하게 움직이고 내일도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60대 이후의 몸은 40대, 50대와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움직이는 시작입니다. 무리해서 젊을 때처럼 하려다 한번 크게 다치면 회복하는데 그 몇 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들을 하나씩 바꿔나가시다 보면 6개월 후 분명히 달라진 몸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연배의 가족이나 지인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이 내용 하나가 소중한 분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